1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1번. 지금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영장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죠. 2번.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것은 당연히 부정되죠. 틀렸습니다. 자,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되죠. 틀렸습니다. 19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악 하는 소리, 우당탕 소리, 이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죠. 2번. 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인정되는데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자,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을 검찰이 불러요.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작성한 요 진술조서,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없습니다. 끊고 이는요, 나중에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으로 출석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X. 앞에서 다 풀었습니다. 지문 제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이 지문은 위수증이 아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자,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체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죠. 이게 이제 1차 체류입니다. 1차 체류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고 나중에 2차일 때는 영장을 갖고 와서 했죠. 그때는 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가 일방의 동의는 얻었지만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3번.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4번.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인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기관이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내용 풀었습니다. 근거가 있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회피할 정도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1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입니다. 1번. 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다면 피의자에게, 그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만, 그쵸? 그렇지만 2차적 증거 같은 경우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영장 받지 않고 행해졌다면 이는 영장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틀렸네요. 4번 과테말라죠. 과테말라로 출장 가서 그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고 스스로도 응하였다면 거기에 어떤 강제적인 것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1번입니다.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 지금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거죠.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수성 인정된다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자, 과테말라입니다. 스스로 응하였다면 어떤 위력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고요. 제3자가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한 경우에 이때 이 임의 제출한 이 물건은 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한 경우 이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의자 거잖아요. 피의자 것을 지금 수사기관에게 갖다 바친 것이라서 따라서 이는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문 채취가 먼저였다면 그 지문 채취는 뭐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이 아니다. 맞죠? 2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도 되네요. 2번. 자, 위수증은 진술, 비진술 모두에 적용됩니다. 2번.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때는 증거로 쓸 수가 없죠. 끊고. 근데 그와 관련된 것일 때는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3번. 지문 채취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압수 전에 지문 채취한 지문 이것은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위법 수집하게 증거는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이건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피해자가 그 전화를 녹음합니다. 이건 전화통화 당사자잖아요. 제3자가 녹음 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녹음 뜬 것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 녹음한 것이 아니라서 몰래 녹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녹음 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닙니다. 24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1번도 네 번째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2번.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건데 이는 판사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또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물인 피신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3번. 강제연행 불법 체포한 상태에 이루어진 것은 위법 수사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팩스로 사본을 송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를 안 보냈어요? 원본은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뭐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틀렸습니다. 25번. 자, 배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이거 과테말라죠. 그치? 외국 출장 가서 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2번. 아닌 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건 뭐다? 218조 위반이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자, 영장 제시하고 실시하고 종료했다면 끝난 거지. 그 영장 더 이상 못 써요. 리필이 안 돼요. 근데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그 영장을 제시하면 뭐다?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압수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치?
끝난 거야. 그 다음날 석방하고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2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분명히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어요. 근데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쵸? 그랬다면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위수증이 되는 것이라서. 진술 거부권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몇 시간 뒤에 고지가 이루어졌고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았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받지 못했는데 바로 이어져서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충분하게도 조력도 받았고 법정에서 공개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 과태말라 풀었죠? 위법 수집 증거 아니라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때 당연히 증거를 쓸 수가 없죠. 그쵸? 자, 끊고. 자, 수사기관에 그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이를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를 하였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초와 최종적인 것 사이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뭐다? 요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27번.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번. 강제예능 불법 체포산 상태에서 자술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증거를 쓸 수가 없겠죠. 피의자 갑의 범행을 범죄 사실로 하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근데 그 갑과 무관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탕실되죠. 금지 사유가 없는데 비공개를 진행했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반대신문권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경우는 218조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 고지 않아도 됩니다. 그치? 피의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고 작성했다 할지라도 이는 괜찮습니다. 이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 지위 없다니까요. 즉 공범 가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아직 피의자 지위 아닙니다. 여전히 참고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행해졌다 할지라도 그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28번.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영장 발부하지 않았죠. 동의도 없죠. 그리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위수증이니까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있더라도 없더라도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압수 절차가 위법이래요. 그러면 그 성질 형태의 변경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옛날 판례입니다. 아주 옛날 판례. 20년 전 판례입니다. 근데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고 또 형소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형소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압수 절차가 위법이라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몇 시간 후에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45일 후에 충분히 조력을 받고 했다면 그때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절취된 것이다. 이 제3자가 누구라고요? 민간인, 일반 사인입니다. 그렇죠? 공익 실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허용됩니다. 틀렸습니다.